가영은 병원 복도에 서서 다리가 풀리는 걸 느꼈다. 엄마가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정면 충돌해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전화가 온 지 겨우 1시간. 의사는 이미 식물인간 상태라고 했다. 가영은 숨이 막혔다.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가윤뿐이었다. 가윤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병원 대기실에 도착하자 가족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오빠는 미국에 살아 연락이 뜸했다. 언니는 부산에서 내려오면서 가영 내가 엄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첫마디부터 쏟아냈다. 이모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은혜 없는 딸이라서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데. 가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28살,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서울 한복판의 작은 아파트에서 가윤과 5년째 함께 살고 있었다. 가윤은 32살, 대형 로펌 변호사, 두 사람은 처음 만난 날부터 서로를 알아봤다. 가윤의 차분한 목소리와 가영의 밝은 웃음이 딱 맞아떨어졌다. 처음엔 친구로 시작했지만 어느 날 밤 가윤이 가영의 손을 잡고 나 너 좋아해 라고 말했을 때 가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둘은 가족이 되었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었다. 엄마는 늘 가영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나이 30 되기 전에 결혼해야지. 남자친구는 왜 안 사귀니? 가영이 전마, 난 행복해 라고 말하면 엄마는 행복이 뭐야? 혼자 늙어 죽을 거니? 라고 되받아쳤다. 가영은 매번 전화를 끊고 가윤 품에 안겨 울었다. 가윤은 그녀를 꼭 안아주며 불이 둘이면 되라고 속삭였다. 이제 그 비밀이 병원 복도에서 폭발할 것 같았다. 의사가 나와 말했다. 환자분 뇌사 상태입니다. 수술을 해야 할지 연명치료를 할지 가족분들이 결정하셔야 해요. 동의서 서명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은 모두 가영을 바라봤다.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가영 내가 서명해. 내가 제일 가까운 딸이잖아. 가영은 고개를 저었다. 나 혼자 못해. 오빠한테 연락해야지. 오빠는 전화로 난 멀리 있어서 못 가. 내가 알아서 해라고만 했다. 그날 밤 가영과 가윤은 병원 근처 모텔에 묵었다. 가윤이 가영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 내가 변호사잖아. 법적으로 어떻게든 해보자. 가영은 가윤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엄마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내가 은혜 없는 딸이라서. 가윤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가족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야. 다음 날 아침 가족회의가 열렸다. 언니는 부산에서 내려온 김에 바로 본론을 꺼냈다. 엄마 재산은 어떻게 나눌 거야? 수술비는 누가 대? 이모가 끼어들었다. 가영 내가 엄마 집 팔아서 수술비 대. 내가 평소에 엄마한테 돈 한 푼 안 보냈잖아. 가영은 어이가 없었다. 그녀는 매달 엄마 통장에 50만 원씩 넣고 있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척했다. 가윤이 조용히 자료를 꺼냈다. 의료법상 환자가 의식불명일 때 직계가족이 보호자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병원이 강제 집행할 수도 있어요. 언니가 코웃음을 쳤다. 변호사시네? 근데 너 가영이랑 무슨 사이야? 왜 여기까지 따라왔어? 가영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가윤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가영 씨 친구입니다. 도와주러 왔어요. 그날 저녁 가영은 엄마 병실에 혼자 들어갔다. 엄마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누워 있었다. 가영은 엄마 손을 잡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 미안해. 내가 개인 걸 말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나는 행복해. 가윤이랑 있으면 정말 행복해. 눈물이 떨어졌다. 밖으로 나오자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가영아, 솔직히 말해봐. 너 요즘 누구랑 사니? 남자. 아니면 여자. 가영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언니는 계속 말했다.
엄마가 내 방 청소하다가 사진 봤어. 너랑 어떤 여자가 키스하는 사진. 엄마가 그날부터 잠도 못 잤대. 가영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엄마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냥 침묵으로 그녀를 벌했다. 그날 밤 가영은 가윤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가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가영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이제 숨지 마.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가영은 알았다. 이제 가족은 그녀를 완전히 버릴 거라는 걸. 3일째 되는 날 의사가 다시 불렀다. 환자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뇌압이 올라가고 있어요. 수술을 하지 않으면 48시간 안에 뇌사 확정입니다. 동의서 서명이 급합니다. 가족들은 또 가영을 바라봤다. 오빠는 화상통화로 난 서명 안에 책임지기 싫어 라고 했다. 언니는 나도 애들 키우느라 바빠. 가영 내가 해 라고 했다. 이모는 내가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했으니 내가 책임져 라고 쏘아붙였다. 가영은 서류를 들고 손이 떨렸다. 법적으로 그녀 혼자 서명하면 된다. 하지만 만약 수술 후 합병증이 생기면 가족들이 그녀를 고소할 게 뻔했다. 가윤이 옆에서 속삭였다. 내가 법적으로 검토해줄게. 하지만 너 혼자 결정해야 해. 그날 밤 가영은 처음으로 가윤에게 화를 냈다. 너는 변호사니까 쉽게 말하지. 나한테는 가족이야. 엄마가 죽으면 내가 평생 후회할 거라고 가윤은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엄마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 거야? 내 인생은. 가영은 울면서 가윤을 밀쳤다. 너는 가족이 없으니까 몰라. 나한테는 엄마밖에 없어. 가윤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나도 가족 있었어. 근데 내가 게이라고 밝히니까 다 떠났어. 지금은 너밖에 없어. 가영은 그제야 가윤의 상처를 깨달았다. 두 사람은 밤새 서로를 안고 울었다. 5일째, 엄마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 의사가 최후 통첩을 했다. 오늘 자정까지 동의서가 안 오면 연명치료 중단합니다. 가족들은 모두 병원을 떠났다. 우리는 서명 안 해. 가영 내가 결정해. 가영은 혼자 서류 앞에 앉았다.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가윤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가영아, 나한테 서명 권한을 넘겨줄 수 있어. 가영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가윤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동거인으로서 사실혼 관계를 주장할 수 있어. 최근 판례에서 동성 커플도 일부 인정된 적이 있어. 내가 변호사니까 밀어붙여 볼게. 가영은 한참 동안 가윤을 바라봤다. 그러다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가족들이 너까지 망가뜨릴 거야. 너 인생 끝장날 수도 있어. 가윤은 가영의 손을 잡았다. 내 인생은 너랑 함께할 때부터 이미 끝났어.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가윤이 서명했다. 병원은 받아들였다. 수술은 새벽에 시작됐다. 가영은 대기실에서 기도했다. 제발 엄마 살아만 주세요. 그럼 내가 뭐든 할게요. 수술은 성공했다. 하지만 엄마는 다시 의식을 못 찾았다. 가족들은 병원에 나타나자마자 가윤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너 누구야? 왜 서명했어? 동성애자라서 우리 가족 망치려고. 언니는 가영을 때리려 했다. 가영은 언니를 막아섰다. 언니, 그만해. 내가 선택한 거야? 엄마는 결국 다시 식물인간 상태로 돌아왔다. 수술 후 합병증이 생겼다. 가족들은 가영을 고소하겠다고 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엄마가 이렇게 됐어. 가영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가윤이 그녀를 붙잡았다. 도망가지 마, 우리가 함께 싸우자. 재판이 시작됐다. 가윤은 동거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했다. 언론에도 보도가 나왔다. 동성 커플이 어머니 수술 동의서 서명시라는 제목으로.
가족들은 완전히 등을 돌렸다. 오빠는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다라고 했다. 언니는 평생 연락하지 마라고 했다. 가영은 모든 걸 잃었다. 집도, 가족도, 심지어 엄마의 장례식조차 못 갔다. 하지만 가유는 끝까지 그녀 곁에 있었다. 두 사람은 작은 방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가영은 다시 디자인 일을 시작했고, 가유는 작은 법률 사무소를 열었다. 엄마의 장례식 날, 가영은 혼자 묘지에 갔다. 꽃을 내려놓고 속삭였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나는 행복해. 가윤이랑 있으면 정말 행복해. 그날 밤, 가영은 가윤에게 물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가윤은 그녀를 안으며 대답했다. 아니. 내가 살아남은 거야?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진정한 배신일까? 아니면 자신의 삶을 지키는 용기일까?